안녕하세요. T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주권으로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주권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진입로가 없을 때 검토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100여 년 전에 외조부께서 소유했던 개발지원구역 안의 농지를 최근 증여받았는데 이주권으로 주택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건축법도로에 접도하지 않아 안 된다고 하고, 또 하천이 말라 도로로 사용된 부분은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신청해 보아야 사실상 도로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맹지 탈출 방법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신청한 농지 앞에 지적도의 국유인 비법정 도로는 끊어지고, 그러니까 신청 대지 바로 앞은 하천입니다. 근데 왼쪽과 오른쪽에는 국유인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하천도 이미 말라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로 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통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도로 및 하천은 건축법 도로는 아니지만 개발지원구역법에 맞는 진입로로 만들어 허가받을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허가권자의 재량권 판단 의견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용되는 건축물 및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허가 기준입니다. 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구역의 보존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 및 주민의 주거 생활 편익시설, 생업시설만 허용되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및 0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역 내의 허가는 구역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해야 한다고 0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의 신축은 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되거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지목이 돼가 아니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330제곱미터 이하로만 가능합니다. 물론 이 축은 다릅니다. 이 경우 진입로를 대지 외로 신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되거나 건축물대장에 있는 합법적인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진입로를 신설할 수 있다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 또 사도법의 사도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됩니다. 그리고 이축의 진입로는, 그러니까 이축권을 행사하는 이축의 진입로는 그 면적이, 그러니까 도로로 형질 변경하는 면적이 수용 면적에 포함되면 도로로 개설할 수 있다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발제한구역법 12조와 0 별표 1, 2 그리고 시행규칙 제16조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주권 매매는 불법이었으나 2016년 2월 11일 합법이 됐습니다. 이축은 공익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어 생활 근거가 상실된 경우 그 생활 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려는 취지이고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축 허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 주택 소유자에 한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6 도 8600. 그러므로 이축권을 양수하여 자기 자금으로 건축해서 이주권자 명의로 보존 등기하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었으나 대법원 2002 도 5197. 사업 인정 당시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자기 소유 토지에 주택 신축이 허용돼서 사업 인정 이후에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합법이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입법 취지 하나 보겠습니다. 개정 취지.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당시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 토지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인정 당시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자기 소유 토지의 주택 신축을 허용하여
사업 인정 이후 해당 주택을 매입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다라고 법제처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적도의 도로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인 지적도의 도로가 내 토지 앞에서 끊어지고 하천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천이 말라서 사실상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내 대지, 그러니까 내 지목이 전답인 대지의 바로 밑에 2002년 근생 건축물인 카페가 건축됐고 또 주차장이 허가됐으며, 그 아래로는 하천법의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카페 건축물은 건축법 기준에 맞게 진입로가 확보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이 신청 대지에 접한 지적도의 도로는 끊어지고 지목이 하천이 말라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은 개발행위허가의 진입로로 마을 안길로 가능하지만 건축허가에서 이 사실상 도로를 이축대지의 진입로로 인정되어 허가될 수 있는지는 정확히 지자체의 의견을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입로는 사실상 있고 개발행위허가에서도 진입로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건축허가에서 건축법도로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받은 그 수용 면적 범위 내에 포함된다면, 지금 개설하려고 하는 도로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법조문에 그리 돼 있으니까, 그리고 내 대지 앞에는 하천이니까, 하천이 말라 있는 곳이니까 그것을 건축법 진입로로 만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지자체의 공식적인 의견을 받아서 다음으로 가야 될 겁니다. 네 번째, 이 사실상 도로를 따라서 일반 음식점이 허가돼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 사실상 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인, 내가 신청하는 대지 바로 밑에까지는 합법적인 도로가 있고요. 내 대지 앞을 지나서 또 왼쪽으로 상당한 거리에 2010년에 음식점이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현황 도로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도로로 건축이 되지 않는다면 당시 일반 음식점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서를 정보공개 요청해서 행정기본법의 비례평등 원칙의 위배로 재량권 일탈 남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상 도로 아래에 2009년 환경부가 공공하수도 시설을 매설하였다고 지자체가 답변하고 있는데, 당시 토지 소유권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의가 없었다면 기반시설인 하수관로 매설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를 막거나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변호사와 상의하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공유 수면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자체가 의견을 냈으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구역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끊어진 도로와 지목이 하천인 토지가 말라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지적정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공유수면 사용허가로 사실상 도로를 건축허가에 가능한 기반시설의 진입로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허가청이 도로 개설을 위한 도면 등이 있다면 허가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였으므로 말라버린 하천을 이축하려는 대지의 진입로로 마을 안길 및 농로 수준으로 개설할 수 있는지 검토받기 위해서 공유수면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있으므로 사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까지 검토하면 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안을 읽어보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전용 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주는 처분이므로 처분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이와 같은 재량 처분에 있어서는 재량권 행사에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에 대한 법령 적용에 잘못이 없는 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수면 사용 허가는 허가권자가 재량적으로 불허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이미 말라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또 이 말라버린 하천을 이용해서 건축법 근생 건축물이 음식점이 허가를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번 사례 정리하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적 개발은 안 되는 것이고 공공시설 및 주민을 위한 시설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주택의 신축 및 이축은 개발제한구역법 12조 및 014조 별표 1, 별표 2의 신축 면적 및 진입로 규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포장되는 현황도로에 접해 있고요. 다만 허가에는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입법 취지 및 개발행위 허가에서 재량권은 한계, 건축허가의 진입로 규정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면 그 불허가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을 것이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하여 권리를 찾아가면 될 것입니다.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구역 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와 같은 구역지역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며,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예외적 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으로서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배, 목적 위반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 건축허가는 막강한 재량행위이므로 사전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